이기용이라고 합니다. 네, 세편다 진짜 뭐 장르와 예술을 넘나드는 되게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한 영화인데요. 저도 세편다 너무 인상 깊게 봤고 이제 간단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의미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소녀 감독님께 먼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네, 설정하게 된 네. 이 영화는 처음에 고독사나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하던 와중에 그 고독사는 사람 본인도 있지만 배우자가 죽음으로써 남겨진 그런 치매 걸린 할머니 그 이야기를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이제 외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진짜 자기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영화 싶어서 나보다는 밤에 주로 활동을 하니까 그 시간을 자유롭게 감정을 느끼고 교류를 하는 야행성 동물 같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서 야행성 이야기를 연출하게 만들게 된 양성 이야기를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영천인데 항상 고향에서 제가 자고 나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어떤 얘기를 쓸까 생각을 하다가 제 좀 토독스러웠던 그 학창 시절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느낀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복기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네. 주인공의 그좀 뭐라 해야 할까 좀 아웃사이더스럽고 비행적인 그런 모습들이 감동적인 지난 과거의 모습을 표정하는 그렇지는 않은데 좀 반반 여자 주인공이랑 남자 주인공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 설정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더 몰입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뒤에도 잘 들리시나요? 작아요? 제가 크게 말할게요. 네. 그 소녀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성원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최성원 배우님이 이제 참 뭐랄까 바로 이렇게 스타다운 배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편 영화에 사실 접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최성원 배우님의 캐스팅 비화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의 필모도 찾아봤는데 나도 많은 정보를 찾지 못했는데 소녀를 만들게 되셨는지 이전에 연출장이나 영화 활동 어떤 활동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스팅하게 된 거는요. 졸업작품을 봤었는데 독립영화 출연도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봐서 이미지 소녀를 찍으려고 준비 중이었었는데 이제 이미지에 맞는 배우들을 이제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찍으려고 하는 작품에 이제 이미지도 맞고 연기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건너건너 어떻게 연락을 해서 캐스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운 좋게도 스케줄도 맞았고 그리고 시나리오도 흥미로우셔가지고 작품을 찍게 됐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작년 연말에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메인스트리트 보시고 최성원 배우님의 얼굴을 정면 프로필이 나와가지고 눈에 안 띌 수가 없겠더라고요. 최성원 배우님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필모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연출을 한 거는 이 작품이 이제 처음이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조금 짜잘하게 찍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촬영을 좀 했어가지고 이것저것 작품을 썼어요. 원래 촬영 전공이셨나요? 네, 촬영을 아. 해서 정규한 그 커트 개인이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촬영하신 분들이 이런 걸 또 신경 많이 쓰시니까 그냥 출장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양희성 박수수 감독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주인공이 배찬 회원. 회원이죠. 회원이 이제 첫 장면이 트리포 영화를 보잖아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설정 자체가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사실 막 영화를 많이 보는 친구 같지는 않은데 중간에 이제 뭐 고전 영화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저희 보편적인 이제 그 시대 때 청소년들을 보면은 뭐 영화는 볼지 모르겠는데 고전 영화 잘 안 보잖아요. 친구를 봤으면 보고 게임을 했으면 같이 그런 영화를 틈틈이 보는 그 모습이 이제 설정에 앞서서 감독님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그런 설정을 통해서 감독님이 좀 영화 내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저 영화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설정을 이제 배우는 뒤에 느끼던 겁니다. 이 설정은 사실 그 여기가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노래방이거든요. 촬영지가. 네, 그래서 이제 얘기도 저한테서 많이 따왔는데 제가 실제로 그 노래방의 작은 쪽방에서 이제 엄마 기다리면서 영화를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는 OCN이나 그런 채널에서 저런 걸 되게 많이 틀어줬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당시 그 영화를 보고 실제로 위로를 많이 받았고 좀 사실 재미없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 데려와서 같이 보고 할 때 친구들이 다 자고 이제 저만 끝까지 버티고 네, 그랬던 있고. 적도 있고 그때 느낀 감정들이 되게 묘하게 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의 경험이 좀 나왔어요. 도입과 결말부에 수기성과 배치하기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희 관객분들 한번 질문 받아보고 싶은데요. 간단한 질문도 괜찮고 심오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심오한 질문은 이제 감독님께서 좀 생각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자, 뭐 그냥 진짜 간단한 거고 촬영하는데 어려움 없었냐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그 소녀의 마이크 드릴게요. 지금.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현관문에서 등장하는 남자는 실제인데 소녀가 어떤 팩터가 씌워져서 보이는 건지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발코니 부엌 쪽에서 등장하는 그 남자의 모습은 뭐 실제 모습인데 이제 결말부에 나오지만 알차게 침해도 그 소녀가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예 환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그 남자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형사 경찰 같은 경우는 동일 인물이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화면이 어두워가지고 얼굴이 거의 잘 안 보였었는데 원래는 좀 이렇게 보이는 동일 인물이고,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표현한 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거를 뭔가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고 했던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받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그 세계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할머니인데 결국에 어떤 이 충격과 그리고 문이 열림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이
문이 열리는 게 결국 전환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환상 이런 자기연의 세계에서 공포를 느끼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해봤습니다. 영화의 이제 주된 요소가 많이 현실과 환상을 만나는 키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현관문이 그랬고요. 루빅스 큐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루빅스 큐브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많은 중요한 소품들이 등장하지만 재등장하고 이제 슬쩍 보여주기도 하고 하지만 뭐 금장 반지도 그렇고 가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유독 루빅스 큐브로 이제 이 소녀의 결말물을 들어서 돌아오게 하는 키를 주셨는데 왜 루빅스 큐브로 그 설정을 주셨는지.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에 이제 전반부에 이제 약간 일상적인 모습이 보이다가 점점 붕괴되어 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녀의 기억과 비슷한데 그 기억이 이제 뭔가 계속 섞이고 사실인 거를 이제 공포로 받아들이고 이런 뒤죽박죽인 세계에 살고 있는 소녀의 이야기인데 루빅스 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녀, 할머니의 어떤 정신 상태, 파편화된 기억 같은 거를 시각하려고 인양시킨 거고요. 그래서 그 기억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루빅스 큐브를 이제 돌리면서 맞추려고 하는 건데 맞출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결국에 그 큐브를 통해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큐브를 통해서 기억을 맞추려고 했지만 맞출 수 없고 결국 끝에서는 진짜 자기와 마주하게 되는 순간 맞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 만약에 큐브가 아니라 퍼즐이었으면 촬영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요만한 루빅스 큐브였기 때문에 촬영하시기도 용이했고 또 복합적으로 그 인물의 내면 성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제 그 지수 감독님께 또 질문을 드리자면 분명 말씀하셨다시피 농촌 고향이시잖아요. 근데 또 이제 로케이션도 다 100% 농촌인가요? 아, 100% 올로케 농촌. 네. 완전 코로나 때여가지고 서울에서 아예 찍을 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농촌은 좀 사정이 더 나았어. 그쵸. 그리고 여기 집도 저희 이모 집이고 다 이제 제 자산을 끌어와서 지은 거여가지고 제 고등학교 네. 거기 롯데리아에 있는 그 친구들 같은 친구들 네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찍은 거예요. 사실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학교는 또 서울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서울에 영화과를 다니시는 분이 그 지방 고향이시거든요. 그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데 그 서울 스태프들을 끌고 지방 고향에 내려가면은 감독님이 의도하셨던 그 디테일을 좀 취재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 근데 그 네. 스태프들도 네. 대구에서 이제 대구에 사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영화는 같은 영화과신데 동양 대구나 제 학교 친구들 아니고 이제 다른 영화과 다니는 애들 대구에 집이 본가가 대구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지었어요. 우선적으로 선별하실 거예요. 대구 집이 조금이라도 받기 위한 제작비를 그쵸. 그리고 숙소도 다 저희 집에서 떼거지로 자고 제작비를 그래도 최대한 많이 세이프하기 위한 단편 영화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거기서 그 퀄리티 최선의 퀄리티를 올려야 되니까 정말 피디님과 아마 머리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네. 또 관객분들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 멘트 안녕하세요. 야행성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영의 머리 그리고 혜원이 보이는 점퍼에서 주황색이 굉장히 인상적인 컬러로 영화에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 컬러를 사용한
사용하시게 된 이유 또는 그 색을 표현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좀 무의식적으로 고객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 좀 듀오 같은 그 소속감을 주려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밤에서 주로 이 진행이 다 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촬영을 할 때 좀 잘 안 보여요. 지금 사람이 막 구광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튀는 색깔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검은색이었으면 다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치 저희도 또 이제 약간 살짝 말씀드리자면 자그마한 영상 실수가 있어가지고 소녀를 조금 어둡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발견하고 소녀 그래도 올라갔을 때 저희가 밝기 설정을 좀 보전했는데 야행성 만약에 그 눈치 못했으면 아무것도 안 보였을 뻔했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었기에 방송을 설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저도 그랬고 연습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희 학교는 되게 엄격한 혹시 말씀하시는 뒤에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높으셔가지고 잘 들리시네요. 알겠습니다. 룰이 좀 엄격한 게 있어가지고 염색을 못 하고 근데 이제 제 영화에 나온 인물들은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염색을 튀는 색으로 했어요. 네,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고객님께서 질문 잘 해주셔가지고 또 어떤 뭐 절묘한 질문 해주실 분 계실 때 앞으로 제가 영화의 제목이 마음 둘 곳 어디인가라는 제목인데요. 각자 감독님들이 마음 둘 곳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기획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중에서도 가족이고 가정이고 하는데 영화들 보면 그 안에서 힘듦이 있는 거 근데 그 힘듦이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힘을 가족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주면서 할수 있는 저는 되게 친구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도 그랬듯이 저는 이제 거의 친구들이 저를 키웠을 정도로 친구랑 되게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을 준 곳은 친구들 덧붙여서 짧은 질문인데 혜원이랑 하영이는 원래 친한 건 아니죠? 그냥 같은 학교 그냥 그것 때 동창인데 이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다가다가 같은 아파트면 어쩌다가 한 번씩 보잖아요. 제게 네, 제게. 그 정도 친구. 네. 또 심각한 재밌는 질문 혹은 평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여기 남성분. 네, 안녕하세요. 소녀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거기 소녀에서 보면은 소녀의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거기에 보면은 옛날 저희 해물 세대는 어릴 때 좀 결혼하시잖아요. 혹시 그럼 그때도 그거 남편분, 할아버지 분이 나이 차가 있는 설정이었나요? 저희가 오디오 이렇게 이슈가 심하지가 않은데가 독일어네요. 지금 앞에는 못 들어가죠. 앞으로 조금만 네. 그 소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녀가 그 할머니였고 그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남편분이고
보니까 처음 어릴 때는 저희 할머니 세대 어릴 때도 결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은 남편분이고 남편 소녀에 나오는 것처럼 소녀가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처럼 나이 차 어릴 때부터 결혼해가지고 그게 치매 어릴 때 생각하면서 의존 쪽에 살았던 그거를 의도한 것인가 해가지고 아버지라는 걸 결정해서 질문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될 거다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이제 여기 있는 소녀가 이제 자기 남편을 이제 아빠라고 느끼는 거는 이제 치매 요인이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자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간섭하고 못하게도 하고 뭐 이렇게 삶에 대해서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제 컨트롤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뭔가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자여서 단순히 이제 아빠라고 생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빠라고 믿는 그 사람이 이제 남편인 거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 돌아가셨고 치매된 그 소녀는 이렇게 방치가 돼 있던 상태에서 마치 부활신 그런 현실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소녀 질문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원 로케이션 한장소라는 실내도 있어요. 사실 제 기억이 맞고 지난날에 그런 한장소라는 실내도를 보면 되게 미술 정말 중요한 미술 세팅. 이 미술 세팅들도 빈방을 섭외해서 이제 미술 감독님과 상의해서 다 채우신 건지 기존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세팅에서 좀 더하거나 빼신 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 감독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세트에서 찍었고요. 그 세트인데 이제 벽만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뭐 식탁이라든지 기타 뭐 제품들이나 부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엌이 없었어서 싱크대에서 다 만든 거거든요. 창문도 거의 다 만들었어요. 세트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특정 구도를 찍을 때는 그쪽 벽 카메라 들고 볼 때는 벽 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찍은 건데 이제 교육용 세트여가지고 이제 벽이 잘 안 떼져요. 그래서 이제 고정이 된 상태여서 네. 처음에 이제 싱크대라든지 이런 뭐 벤치를 만들고 할 때 미리 다 동선을 좀 예상을 해서 예를 들면 가스 배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원래 없거든요. 그래서 촬영에 맞춰서 이제 다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해서 만들어서 미술 감독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발표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박지수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후반에 여자 주인공 하영이의 그 감독 행동이 이제 그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아버지 그 라인 참 도와준 혜원이한테 주었던 물질적 정서적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혹은 이제 감독님이 아직도 나이 먹고도 나이 먹었지만 아직도 사고 치고 미성숙한 어른들에게 보하는 좀 한방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 또 다른 방향으로 주의도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뭔가 한 방을 어떻게 줘야 될지 생각을 하다가 사실 똑같이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서 이제 태원이랑 계속 즐겨보는 TV도 막 박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똑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가서 다한테 돌려주는 그런. 야행성이 있고 작년에 영화제를 좀 많이 갔잖아요. 여기 오신 관객분들도 이제 닫고 보면서 빵 터지시던데 의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저는 진짜 의도한 적이 없는데 항상 영화제에 가면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항상 그 부분마다 행복합니다. 네.
근데도 이게 아직까지 갸우뚱한 것보다는 그래서 좀 더 복합적인 드라마 작가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진지하게 시작해서 진지하게 끝나는 완급 조절이 되는 영화를 맡아서 진행해서 또 관객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중간에 항상 박지수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강남편 감독님 얘기하자면 제 모습이 좀 많이 떠올라서 야행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영화 중독이고 고등학교 때 야자 조퇴한 다음에 CGV 가서 영화 보고 11시 넘어서 집에 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엄청 많이 갔고 그래서 친구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걸 영화에서. 그리고 제가 영화 내용 중에서 좀 궁금했던 게 제 이름이 어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죽었다고 처음 듣는 거 사람 죽은 자리에 그거를 지우잖아요. 중간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 지운다면 그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웠을까? 그 주인공들은 그거를 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생각은 이제 그 여주인공이 이제 가족 누군가가 가까운 누군가가 죽으면 계속 벌레가 기다려주잖아요. 항상 보고 싶고 또 그리고 전혀 이제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감독님께서 설정을 하시면서 어떤 이유로 넣으셨을지 어떤 감독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주가 혜원이잖아요. 혜원이도 왜 도와줬죠? 일단 그 선은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가면은 그때 아파트 투신 자살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선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본 지 한 달이 지나도 그 선이 계속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이제 이거는 언제 지워지냐, 이거를 가족들이 보면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선이 없더라고요.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생각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뭔가 가족의 죽음 이런 걸 떠올렸을 때 그 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대로. 그래서 그게 너무 슬프고 뭔가 그 선에 한번 누워보면은 그 아빠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장면을 뵙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질문? 혜원이는 왜 도와줬을까? 일단 그 둘이 만나고 이제 혜원이가 그 나쁜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친구랑 같이 봤으니까 뭔가 얘가 나쁜 거 봤으니까 등도 두드려주고 그 순간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지울래라고 내미는 거는 우리 지금 같이 좀 시간을 보내볼까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하영이도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고 혜원이도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의 어떻게 보면 첫 유대감 지점입니다. 단순하다 단순하고 복합적으로 잘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그렇죠. 눈앞에서 미분한 사람이 등장할 때는 우리 일상 속에 범죄 사건에 일어난 볼 법한 범죄자의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부엌 발코니 장면에서 드러나는 그 의문의 남자의 모습은 또 악마 같아요. 엑소시스트 악마 같아요. 이걸 악마처럼 보이는 그 설정도 바뀌잖아요. 어두우셔서 잘 못 보셨겠지만 형광등 때는 눈이 평범해요. 부엌 씬에서는 그 눈이 이제 까맣게 흑안이 되는데 그런 설정을 또 초반에 주셨을 때 시나리오 같을 때 주변에서 반대를 하거나 어떤 의견들이 반대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설정에 대한 반대는 없었고요. 일단 그 장면 눈이 까맣게 되는 장면을 찍을 때는 이제 좀 촬영할 때
렌즈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정 맞춰서 고민을 좀 애를 많이 했습니다. 렌즈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대량으로 이렇게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100개씩, 100개씩 하는데 우리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비하인드 보셔도 돼요. 또 관객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을 꿈꾸는 대학생인데요. 그냥 두 분께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비슷한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는지 오픈 어떤 그 당시에 오픈 이야기로 짧게 말씀해 주셔도 제가 이 시나리오를 썼을 때 그 장편도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편을 잠깐 이렇게 제쳐두고 배우가 군대를 가야 돼서 빨리 그 시나리오를 마무리를 하고 찍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 단편을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단편을 찍는데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장편을 내가 하고 계속 이거를 업으로 삼아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를 쓸 때 객관적으로 관객분들이 나랑 비슷한 감정을 느껴주실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이 됐고 내가 이 인물들로서만 존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뭔가 내가 편견을 가지고 좀 일반화를 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편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장편을 해서 이 감독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완성하고 이렇게 내중에 공개가 되면서는 좀 생각이 바뀌셨을까요? 아니면 여전한 근본적인 어떤 감독님의 질문인가요? 그거는 여전히 깊이 있고 그냥 이 영화를 관객분들이 보고 좋아해 주셨을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좀 진심을 담아서 만들면은 관객분들도 좀 알아주시는구나, 좀 통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힘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근본적인 질문은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계속 뭔가 쓰게 되고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동력이 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영화를 통과했으면 영화를 계속 만들까 싶기도 하고 많은 걸 알아봐요. 근데 그런 물음표에서 시작되는 행동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품을 구상하고 생각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뒤에 분인데 네, 이번에는 이경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으시네요. 제가 놓쳤네요. 제가 이제 지수 감독 이야기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진행했습니다. 좀 힘들었던 게 이제 정답이 없다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고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의견이 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판단이 흐려지기도 하고 워낙 촬영하는 게 길고 힘드니까 생각을 바로 잡고 뭔가 그때 좀 휩쓸리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보기 휩쓸리지 않고 내가 진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뭐지? 라는 이제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 이제 생각을 바로 계속 잡아가는 계속 과정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현장성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나 더 재미난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절히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하게 되는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면서 그때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힘들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형이 그 질문 듣고 뭐 이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병헌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녀를 찍으실 때 감독님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가장 영화로서 표현하고 싶었던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실제로 영화에서도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왜 치매였는지, 그 치매를 소재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도덕사라든지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었어서 그때 그런 주제로 이제 여러 시나리오도 쓰고 했었거든요. 그러던 나중에 선택했던 영화였고 그리고 그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이 영화에서 진짜 나와 만나는 순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랬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좀 집중하고 싶었고 그리고 치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 하나는 되게 그 만약에 치매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그 상황에 맞닥뜨렸다 생각을 하면 되게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든지 잔인한 상황들은 두려움이 표출되는 것 같아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조금 뭐 치매라든지 아니면 뭐 도덕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회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장르적으로 풀어보고 싶어서 그거를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던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 한 개인이 체험하게 되는 어떤 그 공포스러운 상황과 그 순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 공포의 끝에 다다라서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 그거를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치매, 고독사 이런 주제들이 어떤 감독님의 개인적인 어떤 사건, 경험, 구체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이런 테마를 내가 많이 접했으니까 만들어봐야겠다였던 거죠. 네. 질문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는 미학적인 건지에서 이미지를 여쭤본 거였는데요. 괜히 치매 얘기를 해서 치매 쪽으로만 이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냥 본인이 이제 표현하고 싶은 그런 미학적인 촬영에 있어서라든지 뭐 미장센이라든지 뭐 배우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표출하고 싶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학적인가요? 네. 미학적인 거는 저기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좀 어떤 얼굴 되게 가까이 가서 그 세밀한 표정이나 이런 눈빛, 숨소리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감각이 좀 일깨워지는 것과 그리고 그거에 좀 플러스로 빛을 좀 잘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빛을 통해서 예를 들면 큐브가 있을 때 반사되는 빛이 이제 얼굴에 아른거리면서 뭔가 이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의 머릿속이 이제 얼굴에 비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영화에서 감독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컷이 하나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중요한 중요해서 네. 이야기를 했는데 좀 찍기 힘들었던 이제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소녀가 문이 열리면서 이제 정신을 잃고 탁 쓰러지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가 좀 NG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리면서 빛이 이제 싹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조금 힘들더라고요. 진짜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이제 앞에 장치를 해놔가지고 그게 던질 거라서 장면 하나하나 신경 쓰긴 썼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입장에서는 내 컷이 다 중요하죠. 네. 정말
마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세트장을 이제 베이스로 한 실내극인데도 그런 촬영 변수들이 있다는 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야외 촬영은 또 어떻습니까? 또 차소리며 뭐 그런 소음들도 막 심하고 지나가는 사람 나오면 이제 뭐 NG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촬영하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그 속에서 오케이가 나오면 또 희열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또 질문 또 네. 예, 소녀의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종교 상징물로 십자가라든지 성모상이 계속 클로즈가 되잖아요. 그게 의도가 어떠세요?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어떤 의도로 그런 걸 클로즈업을 하셨는지 그 종교적 상징물로. 종교 상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장르적으로 볼 때 설정들이 있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의 나이가 들수록 좀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괴롭힐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공포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지점들을 좀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종교적 상징들 같은 경우에 뭐 냄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좀 비틀어서 사용을 했고 예를 들면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게 실제로 가스 냄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체 썩는 냄새일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보면 이제 뭐 유황 냄새가 나든지 뭐 악마의 등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존의 상징들을 좀 쓰면서 약간 뭐라고 딱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경우에서 생각할 수 있게 환기시키려고 사용을 좀 해봤습니다. 되게 비평적인 질문들이 쏟아지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또 예리한 질문들 주셔가지고 그 의도도 저도 그냥 저 장르적 메타포 정도 생각했거든요. 십자가 이런 거를 그리고 왜 궁금해하셔가지고 또 주셔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질문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막힘없이. 네,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박지수 감독님께 드리고 싶었던 게 이건 좀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영화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이제 혜원이도 비로소 참에 들 때 그 자세가 참 저만 좀 불편해 보였어요. 이렇게 하는데 머리는 기대고 있는데 등은 또 약간 떠 있는 것 같았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모습으로 자는 거를 시나리오 초반 단계부터 연구를 하셨던 건지 이렇게 넣어보고 저렇게 넣어보고 이제 그림과 사정에 맞게 하다가 이렇게 좋겠네요 하고 이렇게 이제 픽스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혜원이가 영화를 보면서 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오늘 하루를 복귀하면서 막 얘가 친구가 나랑 같이 있어주고 엄마도 걱정되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으로 울고 이제 그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쓰면서도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끝나면은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촬영 현장에서 그 밤샘이었거든요. 밤샘인데 그 배우들이 되게 불편하게 잠이 든 거예요. 그 쪽잠을 자다 보면 그럴 수 네, 있죠. 저희는 세팅하고 하는데 이제 배우들이 잠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는데 되게 찡하면서 그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영화적으로. 네, 제 배우들에게 죄송하지만 네. 그게 자는 게 너무 저는 되게 막 묘하더라고요. 그 감정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배우들이랑 같이 어떤 거 같냐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두 개를 찍었어요. 결말을. 혹시 그 마지막 편집을 현재 당시에 좀 딜레이가 되셨나요? 기존 예상 시간보다? 아니요, 딜레이는 안 됐는데 저희가 방 장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피로가 누적이 돼서 이날이 거의 막 회차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모두가. 그래서 잠을 잤겠지만 너무 그 장면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어가지고. 현장에서 마지막 한참 때 채팅 때
네. 장면이고 네. 해보자 해서 한 씬이 추가되거든요. 네, 근데 고민은 계속 하긴 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좀 답을 찾을 것 같아요. 일단 찍어보고 붙여보고 편집때 이제 한번 이렇게 조합해보고 아니면 빼고 맞아요. 괜찮다 싶으면은 채택하면 되는 거고 너무 용이하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도 있을까요? 한 2개 정도 더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 남아있는 질문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로도 신내분인데 촬영적인 이슈 말고도 혹시 뭐 다른 이슈가 있었을까요? 어려움이나 많이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통제된 현장에서 촬영한다는 게 있어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였다가지고 그때 되게 보고 좀 힘든 게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세트인데 이제 웹 스토리가 좀 들어와가지고 외부도 네 어딘지 알 수 없는 소리들이 퍼포먼스랑 오토바이스를 들어오더라고요. 들리면 안 되는 이건 약간 주인공 소녀의 내면의 세계인데 네 노래소리도 들리고 저는 뺐어요. 정말 그 춤소리에도 주안점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사운드 생각보다 사운드 믹싱이나 디자인이 정말 이제 정교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이제 시나리오나 컨텐츠 때 연구를 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신 거죠? 포스트나. 네. 그리고 아까 김대장님이 신경을 썼던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생각났다고 네,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소녀랑 그 형사랑 처음 이제 만났다면 대면에서 얼굴을 이렇게 서로 각자 정면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별말고. 네, 문이 열리고 나서 이제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약간 OS 인물을 걸고 찍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이제 직접 카메라를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보기 부분에서 어떻게 감정을 좀 풀고 전달을 할지 보기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점과 엔딩 때 직면하는 질문이 추가적인 답변이 또 도움되셨는지 네, 만족하셨습니다. 마지막 방금 질문 하나 받아볼게요. 없으시면은 네, 또 그냥 또 간단한 사적인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행성은 연장선인 것 같아요. 야행성도 어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밤샘 촬영 외에도 야외도 저희는 일단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혜원이가 찾아가는 집은 저희 엄마 노래방의 단골 손님한테 드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면 그 엄마의 단골 손님을 잃을 수도 있다 생각에 이건 무조건 한 2번 만에 끝내야 된다. 이건 남의 집 살림살이를 제가 못할 수 없으니까 그게 제일 저한테는 어려웠고 어떻게 하면 좀 배우가 이렇게 이거를 편하게 이렇게 표출을 하게 하면서 나의 살림도 좀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동선을 제가 이렇게 실제로 엄청 많이 해봤어요. 그 배우 동선을 많이 해보면서 배우가 이렇게 손 가는 쪽에는 되게 가벼운데 소리 많이 나는 것만 이렇게 놨고 그런 식으로 좀 되게 그 장면이 저한테는 난제.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촬영서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벼운데 소리 많이 나는 것들이 좀 그런 거 표현하기 적합하잖아요. 무거운데 소리 별로 안 나면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기도 펼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봤을 때는 깽판 치는구나 했을 텐데 들어보니까 또 엄청 어려운 작업이었다는 걸 세상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부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러면 푸신 게 미술팀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그 단골 손님 거예요? 저희 집에서 다 가져갔는데. 다행이다. 제 방에서 다 가져갔는데. 다행이다. 네, 근데 뭐 TV 쪽에 하나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다 물어드렸어요.
결국 TV가 그러게요. 실제로 TV로 이슈가 생겼어요. 아, 그건 알고 없어요. 이게 찍은 지가 3년 돼가지고. 아, TV 말고 다른 또 물어줄 만한 신비를 총괄하는 그 너무 많았어가지고 일단 제일 비싼 게 TV 그뭐 연결하는 거였고 전자레인지도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소소한 거, 탁상 시계 같은 것도 고장이 났고 그랬어요. 사실 뭐 배우님 이건 부수면 안 되고 이건 부셔야 된다 해도 배우가 그 연기에 돌입하면 맞아요. 잘 안 돼요. 네. 진짜 마지막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시간 벌써 1시간 가요. 여전한 질문이 있다면 차기작 그거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과 분부터. 늦은 시간까지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차기작은 이제 장편 쓰고 있어가지고 로맨스를 쓰고 있어요. 로맨스를 완성해서 나중에 나와서 영화로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해주신 질문해주신 분들이 저한테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저도 너무 힘이 됐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영화도 봐주시고 이렇게 여기 있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차기작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네. 그 배우 여자 배우의 그 삶에 대해서 좀 쓰고 있어요. 여배우의 네, 삶, 네. 그거 말고는 지금 정해진 게 없어서 그런 소재로 쓰고 있어요. 장편. 두 분 다 장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보고 싶네요. 네. 이게 그러면 마지막 단편이 될 수도, 마지막 단편이라고 좀 이상한데, 장편 입봉 전에 마지막 단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봤던 단편들이. 다시 단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서 또 두 감독님 새로운 작품들을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신인 감독이었고요. 이상 작은 영화에 나와서 G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